아유, 저 EV6를 저기를 갖고 들어가면 어떡해. 저기 빠지면 큰일 나는데. 아유,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는 그냥 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자동차 기자하길 잘했다, 이렇게 유튜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없어요. 오늘 시승하는 차는 허머 EV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타는 기회가 저한테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승을 하는 날이 되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주셔서 이렇게 시승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일단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비 너무 많이 온다. 세상에. 이렇게 색다른 느낌의 자동차 정말 오랜만입니다. 차가 요즘 들어서 점점 다 그게 그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건 절대 그게 그거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하나 예사로운 게 없네. 지금 차에 딱 타서 출발을 해보면 탱크예요. 전쟁 무기를 갖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예전에 제가 LTV를 탔었는데 그 LTV를 타봤을 때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야, 이게 군대의 물건을 일반인이 탈 수 있도록 좀 바꿔놓은 거구나. 밀리터리에 대한 로망 충족시켜주는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군대의 낡은 것, 그 올드한 것, 그런 것들을 이 차가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첨단 느낌이 물씬 풍겨져요. 계기판 한번 보세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밝으면 안 되잖아. 어둡게 슬슬슬 전환돼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 전체적으로 컬러가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자체는 그냥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무슨 IT 기기 같은 거, 파나소닉의 터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가장자리를 보강제 같이 이런 식으로 덧붙여 놓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마치 무기나 산업 현장에 사용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기만 하고요, 실제 기능적인 건 없죠.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이 차에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런 버튼들도 디스플레이 버튼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누르실 수 있는데, 요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온도 같은 것도 이렇게 오프로드 험로를 타다가 중간에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될 때, 그때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투박한데 되게 멋스러워. 그렇죠. 굉장히 투박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래야 남자의 차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동안 남자의 차라고 했던 거 뭐 소렌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남자의 차야? 이 정도는 돼야 남자죠. 우리 렌토는 이런 애였어요. 이 차의 무게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몇 킬로쯤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자동차는 1.5톤 정도 되죠. EV6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워서 1.8톤. 그럼 이 차는 몇 톤인가? 차는 4.1톤입니다. 아니, 4.1톤짜리 차야? 이건 대형 트럭입니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차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얘가 제대로 서줄까? 이런 느낌이 들고, 코너링을 할 때 얘가 밀려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천마력을 얹어놓은 거죠. 가속을 할 때 공포감이 막 밀려옵니다. 우와, 무섭긴 엄청 무섭네요. 태어나서 천마력 자동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5초입니다. 트라이 모터를 갖고 있고요. 모터가 3개라서 사이버 트럭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을 요만큼씩 밟고 있어요. 얼마나 덜 밟아야 되는 거야? 발을 지금 뗐다가 붙였다 하는데 100km를 넘고 있어요. 잠깐만, 밟아볼까? 안돼. 야, 이건 테슬라 모델 3의 가속감하고 가속력 자체 갖는 G는 같아요. 움직이는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차를 만들게 냅둬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테슬라가 77kWh 정도의 배터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저 앞에 EV6도 지금 77kWh 배터리를 쓰거든요. 배터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EQS 100kWh 조금 넘는 배터리를 쓰고 있죠. 그럼 이 차에는 배터리가 몇 kW 들어있냐? 214kW 들어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EV6 배터리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걸 가정집에다 연결하면 거의 한 달 이상 쓸 전기를 그냥 공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말이 되는 건가? 일단 충전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충전해야 될 거잖아요. 이럴 거면 여기는 충전 케이블이 2개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포트 2개로 꽂아서 2배로 빠르게 충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게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린 100kWh가 들어갔으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1억 5천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배터리가 그런 차보다 2배가 들어있는데 이 차의 가격은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1억 3천? 그러면 모델 X보다 싼 거잖아. EQS보다 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차를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관종력으로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자동차 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허머 EV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G바겐을 살 때도 약간 관종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G바겐하고 이거하고 있으면 어떤 걸 쳐다보겠어. 야, 저게 바로 허머 EV구나. 게다가 친환경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생각하네. 깨어있는 사람이구만. 이런 이미지까지 주는 걸 감안하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SUV들이 다들 위기감을 느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못 사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허머 EV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이 차에 들어가는 LG 배터리 우리 공장 있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시기 힘드시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좀 맡겨주세요, GM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인상적인 건 지금 승차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럭셔리 자동차의 진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 가요. 근데 이렇게 착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차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승차감도 있습니다. 무거운 자동차는 그만큼 노면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노면에 작은 돌 같은 게 충격이 있으면 가벼운 차 같으면 퉁 튕겨서 나올 텐데 이렇게 무거운 차 같으면 차는 가면서 서스펜션만 두두두두두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장점은 바퀴 자체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이 잔충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아스팔트를 갈 때 드드드드드 하고 가는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스팔트를 갈 때 쓱 지나가는 거, 요런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큰 바퀴일수록 승차감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장거리를 주행해도 전혀 피로가 쌓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운드는 조금 얘기가 달라서요. 스포티한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이 오프로드 타이어는 태생적으로 노면의 소리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어쨌든 지금 실내로 들어오고 있네요. 코너링 성능도 좋고요. 고속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꿔봐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지금 이 차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5m가 넘는데 이 5m 넘는 차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 빠릿빠릿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차 고속도로에서도 아주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도심에서 탈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이 차는 뒷바퀴가 앞바퀴에 반대로 꺾이는데 얼마나 반대로 꺾이냐면 꺾었을 때 뒷바퀴가 보입니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뒷바퀴 꺾이는 게 꺾인다고는 하는데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 살짝 보일까? 그 정도지 실제로 눈에 띄게 꺾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눈으로 그냥 딱 보인다니까? 그런 정도다 보니까 이 차는 뒷바퀴 꺾이는 것으로 온갖 것들을 하죠. 크랩 워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차는 단점이 뭐니?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GM이 정말 맘먹고 우리가 만들면 어떤 걸 만드는지 보여주마 라는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GM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있고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다 뛰어나요. 정말 굉장합니다. 서킷에 가져온 이유는 서킷 랩타임 같은 걸 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4.1톤짜리 차를 3.5초 만에 시속 100km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공도에서는 아니 이 차가 이렇게까지 그립을 잘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킷에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거의 180도 정도를 꺾으려고 하면 무게가 확실히 느껴지는구만. 정말로 차가 위험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느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미끄러지고, 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잡히겠구만 하면 다시 잡히는 그런 정도의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이 코너는 크리티컬이죠. 이게 아주 묘한 느낌이에요. 이 무게를 이길 순 없는데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 ESP를 잘 작동시켜서 완전히 그립을 잃어버리진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새야 미안해.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오, 타이어. 타이어가 타고 있어. 가자. 시속 100km까지 5.7초 너무 느려요. 지금 이게 우리 스펙하고 너무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아마 론치 컨트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ESC 오프를 누르고 그러면 차체가 지금 낮아졌어요? 왜 차체가 낮아지지? 엉덩이가 오, 이거다. 뭐지? 빨간불이 들어오고 What to Freedom 스탠바이 모드가 나왔어요. 엉덩이를 지금 계속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는 거야? 플로어잇 나왔어요. 릴리즈 브레이크. 우와! 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세상에. 제로백 3.9초가 됐습니다. 미쳤다. 찢었어. 노면이 지금 되게 미끄럽기 때문에 휠스핀을 뿌부부부 하면서 차가 이렇게 막 밀고 갔어요. 이렇게 진짜 무섭다. 공도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 되시더라도 공도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출발해요. 엉덩이가 계속 자꾸 진동을 하면서 막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출발. 말도 안 돼. 세상에. 너무 무서워. 3.7초 나왔습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아마 이게 온로드고 비가 지금 안 왔다면은 그러면 또 얼마나 빠른 속도가 나왔을지 3.5초 정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차 공식 기록이 3.5초라고 하는데 그 이내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킷에 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한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딱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네요. 레인메이커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원래 비가 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차들에 대한 불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물 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부분을 봐도 이 차는 여성스러운 면이 단 하나도 없어요. 터프가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쌍용 토레스에 견인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견인고리 아니죠. 이 정도 돼야 견인고리죠. 이렇게까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무게가 무려 4톤이기 때문이죠. 야, 4톤이면은 이거 하나 갖고 견인 못할지도 몰라. 이거 2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램프 디자인 벌써 최근 들어서 그릴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그릴을 확장해서 오히려 멋지게 보여주는 거, 심지어 그 안에 글씨까지 쓰는 거, 거기다가 이런 그릴 한쪽 끝은 깜빡이로도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르륵 하고 켜질 것 같은데 주르륵 하고 꺼지네요. 깜빡하는 그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팟 하고 켜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위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한다. 그럼 바위 얼마나 할까요? 보통 요만한 바위를 넘어가면 다행인 거죠. 자동차라는 게. 요만한 바위? 요만한 바위도 넘기 쉽지 않아요. 범퍼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래서 범퍼에 먼저 닿기 때문에 못 넘게 되는데, 사실 이 차는 범퍼를 이렇게 깎아놔서 이만한 바위더라도 그냥 넘을 수 있는 범퍼 디자인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산이나 가파른 길을 가거나 이럴 때도 대각선으로 오르기만 한다면 어지간한 산을 그냥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진입각 진출각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경우에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허머의 특징입니다. 원래 허머가 그랬어요. 처음 고안될 때부터 그냥 오프로드를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쟁 시에 이 도로가 다 파괴됐어도 그 도로를 어떻게든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 하나가 있어요. 이 버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훌륭하죠. 저희 캐리어를 이렇게 넣어놨네요. 얼티움이라고 써 있는데요. 얼티움이라는 건 뭐냐면 LG와 GM이 함께 만들어낸 이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 아시죠? 그 얼티엄 셀즈부터 시작해서 이 GM의 모든 전기차들을 얼티엄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얼티엄입니다. 그래서 LG가 이 얼티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GM의 미래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LG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에 보면은 이동식 충전기가 있고요.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겠죠. 이 외관에서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렇게 팬더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 몸통은 작고 이 팬더는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건데, 사실은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튀어나올 거면 문짝도 이만큼 뽑아서 실내 공간을 넓게 뽑지 뭐하러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실내를 좁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내를 최대한 뽑아내도록 이렇게 그냥 반듯반듯하게 만들게 되는데, 허머 같은 경우는 워낙 넉넉한 차체를 갖고 있으니까 실내는 조금 들어가고 이 팬더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라인이 뭔가 닮은 차가 있어요. EV9 같은 그런 각으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이렇게 약간 EV9 라인인데 EV9이 살짝 따라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야, 뒤쪽에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우리 스테이시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된다고요. 왜 되냐면 여기 키커 스피커가 별도로 있어요.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오디오 틀어놓고 여기서 캠핑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USB를 꽂는다거나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스피커 덮개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 여기 전동 이건데, 오, 아니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전동으로. 이 트럭 베드를 이런 식으로 활짝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짐을 한없이 넣을 수 있잖아요. 텐트 하나 정도는 그냥 넣을 수 있을걸?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야, 그냥 놓을 수 있네. 2m가 넘는 트럭 베드를 보여줍니다. 침대를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거죠. 앞쪽에도 이렇게 램프가 있고 뒤쪽에도 램프가 있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안개등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안개가 많이 낀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지나다닐 때 그때 앞차가 나를 보고 있는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앞쪽과 뒤쪽을 색깔을 달리해서 3개의 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3개냐면 간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 3개가 하나로 보일 거예요. 아, 하나로 보이면 한 500m 떨어져 있는 거구나, 저 3개로 구분돼 보이면 100m쯤 떨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게 있죠. 110V 아울렛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요즘 어지간한 가전제품은 다 110V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요, 이렇게 딱 작동시켜 보면 작동이 잘 됩니다. 우리가 또 땡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줘야 되는 농심 새우탕. 아, 좀 배우신 분. 네, 물 끓는 동안에 앞좌석을 보고 오시죠. 네, 천장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무게가 만약에 유리라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폴리카보네이트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가볍고요. 그리고 튼튼하다고 할 수도 있죠. 배달 왔어요. 여기 몇 개요? 어디? 아저씨야? 지금 이런 식으로 뚜껑을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쌓을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케이스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케이스에 넣어서 예쁘게 하나씩 차곡차곡 넣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 여기 한번 누르면 창문이 다 내려가는 버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이 있죠. 요걸 누르면 네, 뒷유리도 내려갑니다. 아, 좋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대통령 퍼레이드 하는 그런 느낌. 아, 여러분들 나 성공했어요. 야,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4개의 프레임을 뚜껑을 열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앞에 있는 나사, 뒤에 있는 나사를 빼서 여기를 뺄 수도 있는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심을 막 다니면은 신나지 않을까? 이 차 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크랩워크예요. 와, 크랩워크! 아니, 뭐만 하면 멋있어. 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 계속 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는 옆으로 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멀미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를 공도에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옆에 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저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딱 끼어들면 됩니다. 그런 아주 끼어들기에 탁월한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있죠. 에어 서스펜션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봐요. 지금은 라이드 하이트입니다. 라이드 하이트라는 건 뭐냐면 차에 타고 내릴 때 이렇게 높이가 좀 낮아야 타고 내리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낮게 해놓는 거죠. 별로 안 높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버튼을 누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르게 되면 서스펜션이 올라오죠. 이 정도의 높이 정도 돼야 필요할 때 도하도 할 수 있고, 늪에 빠져도 문제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늪은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는 늪을 제외한 겁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차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후륜락은 당연히 있고요. 차륜락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센터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센터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앞쪽과 뒤쪽의 이 디퍼런셜 사이를 락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바퀴의 센터락, 뒷바퀴의 센터락, 앞바퀴 센터락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G바겐하고 이 차만 유일하게 앞바퀴 센터락을 갖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오프로드에서 이 그립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진 정말 거친 도로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에어 다운 모드가 있어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될까? 진짜 될까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 갑자기 조향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예요. 저는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나 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실제로 얘가 빼주는 건 아니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내가 빼서 그 공기압이 되면 내가 그때 빵 소리를 내줄게, 그런 기능이에요. 에이, 그럼 그렇지.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면은 이 빙하에서 타는 그런 거대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달리면서 공기압을 스스로 막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설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당연히 아니죠. 지금 보면 그래픽이 어마어마하죠. 멋져요. 멋집니다. 차가 이렇게 달려야지. 그래, 이 정도 이미지는 해줘야지. 잘 보면 이게 달이에요. 우주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로켓을 끌고 가고 있죠. 이런 거 재밌는데 왜 그럼 다 배경이 우주냐? 얼티엄의 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티엄이 지금 달 탐사를 할 때 얼티엄 자동차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배터리도 당연히 LG 배터리 얼티엄 셀즈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이 차가 우주를 달려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가 600km 정도도 나오거든요. 600km가 딱 떴을 때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로백을 막 몇 번을 달렸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200km,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차 충전은 어느 정도로 빨리 되는지, 어떤 식으로 충전이 되는지, 이 충전 속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기 위해서 근처 충전소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충전소는 뭘로 찾아야 돼요? EV 인프라 같은 거 보통 쓰시지 않으세요? 고속 충전소로 가야 될 것 같죠? 되게 가까운 곳에 있네요. 여기에 생태 경관단지 주차장 팀앱으로 딱 안내해주면 2.5km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가깝네요. 한번 가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퍼가 3개가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넓으면, 와이퍼가 3개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요. 아주 이게 장관입니다. 팬클럽에 이 팬들이 막 이렇게 손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막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 넓다고 하면 2m가 넘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기계식 세차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m 넘는 차를 어떻게 타나 그랬는데, 이 차의 폭은 2m 30cm입니다. 너무 폭이 넓은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 차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 확신이 없어요. 들어가고 있는 거야? 살짝
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폭감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앞에 보면 마칸이 지나가는데 되게 모닝같이 보여요. 아, 저 조그만한 게 저기 열심히 달리네. 아, 참 차선은 지키고 가지. 참 귀엽네.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이드미러가 지금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제 머리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작아. 옆에 있는 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되나? 보통의 사이드미러는 볼록하잖아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차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평면 거울이 있어요. 마치 우리 집 화장대 거울처럼 그냥 평평해. 이걸 보고서 내가 껴들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 볼록 거울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도 이유는 있겠죠. 아마도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야 되고 사물이 어떤 거리에 있는지 후진을 하면서도 봐야 되고 이게 바퀴가 빠질지 안 빠질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보다 거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룸미러가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내 차선 그리고 내 옆의 차선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룸미러만 갖고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슈퍼 크루즈는 아직 우리나라 법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슈퍼 크루즈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로 중앙 유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풀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빨리 슈퍼크루즈가 되면 좋겠습니다. 슈퍼크루즈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돼요. 슈퍼크루즈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손을 떼고 달리라는 거거든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이 카메라로 내가 어딜 보는지를 보고 있다가 네 눈만 앞을 보고 있으면 나는 핸들을 알아서 돌려주고 알아서 받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핸들을 계속 잡으세요 라는 문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된다, 요거까지는 허용해주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슈퍼크루즈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맵이 들어있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사운드가 좀 앞쪽에서만 나오는 이런 느낌,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운드의 출력이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아유 훌륭합니다. 지금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무려 1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국 차들은 약간 기본 사운드 시스템에 DSP를 많이 거쳐서 사운드가 실제보다 조금 더 좋게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리버브도 들어있고 약간 에코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좋게, 어떤 분들에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예요. 네, 도착했습니다. 산 사이로 저렇게 부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 허벌판에 이렇게 충전소가 있어요. 여기 충전소에 충전하고서 뭐 밥 먹을 데도 없어. 이런 곳에 어떻게 충전소를 만들 생각을 했지? 그냥 품질도 좋은 이 시그넷 충전기, 이거 좋죠. 이거는 지금 몇 킬로와트짜리야? 200kW짜리 충전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충전기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잘 되는지. 자, 이렇게 꽂고요. 시작이 되고 있어요. DC 패스트 차징이라고 돼 있어요. DC라는 게 뭐냐, 고속 충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DC 차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 자동차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원래 DC잖아요. 그러니까 그 DC를 밖에 있는 저 충전기가 이 차 안에 있는 충전기를 대신해서 이 배터리랑 직접 연결해서 배터리를 대신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전을 더 세게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배터리가 직접 DC를 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배터리하고 통신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수입차들 상당수가 DC 차징이 안 돼서 문제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이 차는 그런 거는 없네요. 잘 충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당 188km를 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몇 킬로와트로 충전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요. 그래픽이 여기에 하나 나타나네요. 지금 75kW로 충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350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차인데 지금 이 충전기는 200kW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거든요. 아시겠지만 350으로 충전되는 자동차라고 해도 실제로 100kW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200kW짜리 충전기에 물리더라도 한 120, 130,
뭐 그 정도로 충전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80%까지라고 하면 3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충전기하고 궁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거보다 더 높을지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시그넷 이 충전기에서는 이 75kW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차의 배터리는 NCMA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이 코발트의 함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10% 정도 이내로 줄여놨고요.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코발트 양을 줄이다 보면 조금 더 배터리 가격도 좀 낮아질 거고, 이 분쟁 광물이니까 분쟁 광물을 적게 쓰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 차의 배터리는 EQS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전히 배터리의 레이아웃부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3열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3열 종대로 서는 거지. 근데 이거는 빈 공간이 정말 없게 빽빽하게 2열식으로 만들어서 정말 많은 배터리를 큰 차에 꽉꽉 때려 넣은 겁니다. 배터리가 크기가 크면 그만큼 충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은 집에 자기가 잘 때 배터리 충전을 반드시 해야지, 그 잘 때 충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나오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되신다면 밖으로 나와보면 돼요. 시동을 끄면은 충전되는 모습을 헤드램프로 보여줍니다. 사실 그릴이 없어진 거, 이 헤드램프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릴도 없어졌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꿀까? 허머 EV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충전되는 양을 보여주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자동차를 이렇게 충전해 놓고 밥을 먹고 있다가도 충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충전 완료됐네 하고 와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도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면 이게 차 밖에서 내 차의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식하기 쉽도록 몇 %가 지금 충전되고 있고, 그리고 몇 분 후면 충전이 완료된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직은 좀 둔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잘 만드는 거에서 전기만 더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어떤지도 살짝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오프로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뒷좌석에 타보니까 역시 트럭은 트럭이에요. 특유의 등받이 각도, 90도로 세워져 있는 저 자세를 보라. 해병대 자세 나오는 그런 뒷좌석이긴 합니다. 승차감이, 보통 전기차 같으면 뒷좌석 승차감 나쁘다는 얘기 하잖아요. 뒤에 있는 좌석이 뒷좌석이니까 그런 건데, 이 차는 뒷좌석이 중간에 있는 좌석이에요. 저 뒤에 있어, 바퀴가. 얘는 승차감이 나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앞좌석에 앉을 때랑 승차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럭셔리 자동차인데? 허머 EV SUV 모델이 있는데, SUV 모델은 승차감도 엄청 좋을 것 같고 등받이도 더 기울일 수 있을 거고 가격도 심지어 더 싸요. SUV 괜찮은데?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이 허머 EV 트럭에 비해서 훨씬 더 출력이 낮죠. 그러니까 이 차는 뭔가 컨셉트카 같은 제대로 된 걸 한번 보여주마, 이런 느낌의 자동차라면 SUV는 실제로 한번 팔아보겠다 라는 볼륨 모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EV6를 저기를 갖고 들어가면 어떡해. 저기 빠지면 큰일 나는데. EV6 저러시면 안 되지. 아유, 걱정입니다, 걱정. 아유, 괜찮을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되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EV6는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기아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안 하고 결국에는 폐차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해요. 렌터카 업체에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갑자기 아니네, 모카가 틀렸네, 금방 고쳐갖고 다시 운행하네, 이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고 렌터카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침수 차량을 다시 고쳐서 렌트하고 이러지 않는다, 저희는 침수 차량은 다 폐차를 확실히 한다, 이렇게 오히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차를 빠뜨렸던 분들은 큰 손해를 입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말 이런 늪이 보이면 혹시 모르니까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헛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뭐든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정말 권장드려요. 이야, 이게 뭐, 이야, 좋구만. 그냥 걱정이 없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터레인 모드를 한번 해볼까요? 터레인 모드까지 한번 선택하고요. 차체 높이를 얘가 알아서 높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차라면 여기를 그냥 뛰어넘어서 저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생각 같아서 말이죠. 이것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데, 아이, 넘지 말라고 한 거니까 넘지 말도록 하죠. 아유, 즐겁습니다. 이런 홈로를 우리가 기다려 왔어요. 일단은 후륜 나게 되니까 이 차가 직진을 하지 않고 코너를 돌 때도 이렇게 따라서 돌지 않고 약간 코너를 드리프팅을 합니다. 드리프팅을 하죠. 이야, 이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스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이 차에는 카메라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내 앞을 볼래요? 내 앞바퀴를 볼래요? 심지어는 차 아래쪽을 볼래요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밑에 혹시 구멍이 있지 않는지, 바위가 있는 건 아닌지를 볼 수 있고요. 이거 카메라 없었으면 나 저쪽으로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바닥에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여 있군요. 바닥에 물을 헤치고 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터프해지네, 그냥 사람이.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요. 오, 이야, 좋군요. 아, 즐거워요. 차라는 게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프리덤, what to freedom 딱 얘기하잖아요. 이 차는 자유를 상징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덤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오프로드에서는요, 이런 기능도 사용해 볼 수 있죠. 리어휠 스티어를 오토로 해서요, 트랩 워크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멋있는 거 봐. 봤냐 이거지. 자, 주행해 보도록 하죠. 돌이 있네 라면 옆으로 가면 되죠. 돌이 있네. 옆으로 가면 돼요. 아이고, 나는 어쨌든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 옆으로. 좋은데 혹시 뒤에 계신 분 멀미나지 않으세요? 질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후진으로 크레버크는 더 이질감이 나고 있죠? 저 사람들 토하는 거 오늘 보겠습니다. 크레버크 진짜 재밌는 기능이네요. 오프로드를 정말 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허머가 훨씬 예뻐졌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제대로 허머죠. 매끈매끈 깔끔깔끔하면 또 안 돼요. 역시 상남자의 자동차구나.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시승기가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즐겼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정보는 없고 자기 혼자 즐기고 난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날도 있어야죠. 허머라는 자동차 사실 굉장히 과잉의 자동차죠. 가격도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해요. 배터리는 200kWh나 되죠. 무게는 4톤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동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범접하기 힘든 자동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GMC라는 브랜드, 사실은 그다지 인기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요. 이 허머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열광 어린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허머 EV 픽업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실제 판매는 아마도 허머 SUV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허머 EV 픽업은요,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MC라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GMC야, GMC. 누가 19금 배경 깔래? 그런 거 하지 마. 옛날에 어른들이 진짜 그랬다니까, GMC. 그거 아니라고요.